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주간 시황을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변했는데요. 공포감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지수를 통해서 이야기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게임주 관련해서 좀 이렇게 게임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 배경이라든지 사실 그 파노 관련한 거잖아요. 그 파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파노라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련주랑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12월이 거의 마지막 한 주가 남았네요. 그쵸?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는 시간이 참 빨랐던 것 같고, 벌써 다음 주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납회가 28일이네요. 28일이 납회이고, 음, 마지막 그 폐장하는 그 날짜입니다. 31일 날은 휴장이겠죠. 네. 이야기를 해보면 주간 시황을 좀 이야기해보면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었죠. 금년 이번 연도의 마지막 큰 이벤트가 이제 지나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특히 좀 재밌었던 내용이 덜 비둘기다라는 이런 말도 좀 나오긴 했죠. 그리고 또 누구는 이게 매인지 비둘기인지 좀 헷갈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 역시도 뭐 앞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필요 없이 그래 중립금리를 조금 낮췄으니까 낮췄다라는 거 하나가 저는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있는 그대로 어떤 다른 해석을 붙일 필요 없이 금리 인상 획수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3에서 뭐 내년에 2회로 줄어든다라는 이것이 조금 완화적인 어떤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중립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보고, 근데 오늘 나온 어떤 리포트들을 좀 보면 과거에 좀 그렇긴 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그렇긴 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끝낼 때 그 과정에서 보면 두 가지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 근데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 폭이 지수 폭이 좀 꽤 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조금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번 연도에 가장 고민이었던 게 이거였죠. 금리 관련한 이슈랑 무역 분쟁이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무역 분쟁은 지금 뭐 이렇게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역시 시장의 어떤 논리이긴 하겠지만 이걸 극으로 둘이 강대강으로 가기에는 너무 양쪽에서 피해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선을 지키는 합의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역시도 무역 분쟁이 이렇게 많아지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지수의 하락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트럼프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철저히
이번 연도 그리고는 마지막이고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로 펀더멘털은 약해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긴 합니다. 더 많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이야기들을 빼고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성한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그저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랑 오늘이랑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제 뭐 그 이전에는 그죠 어제인 거죠. 어제는 그 이전에는 계속 기대감이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완화적일 것이다, 비둘기적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떤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딱 종료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좀 아쉽다라는 것 혹은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런 원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왔고 그러고 나서 밤사이에 뉴욕 시장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뉴욕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공포에 관련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되죠. 미디어. 제가 이런 미디어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떠한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참고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금 시차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수가 1년 내내 빠지고 있는데, 이때 다 계속 기대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수는 진짜 많이 빠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수가 1년 내내 빠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공포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 마치 교과서다운 이런 이야기 같아요. 시장 모두가 공포라고 할 때가 바닥이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꼭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어떤 그 분위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기대감들,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더 세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미디어가 만드는 어떤 이 공포감들, 이것들은 실제 지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매우 많았습니다. 이걸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최근의 일은 뭐였냐면 월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이때죠. 2008년도에 확 빠졌을 때 이 거의 바닥쯤에 100분 토론이 TV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증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는데 이때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토론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1년 내내 빠질 때는 시장에서 계속 기대감, 뭐 어떤 거,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와서 1년 내내 빠진 지금에 와서야 공포 이야기를 미디어들이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했고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 말해줬듯이 어떤 시장의 어떠한 패턴으로 읽혀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일단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의 어떠한 미디어들이 말하는 기계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것과 실제 지수는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분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왜냐하면 이들이 오히려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가장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수를 설명해 주는 것이 미디어일 텐데 이 미디어는 본인들의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지수를 설명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수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수로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일단 모든 미디어를 다 끕니다. 다 끄고 지수만 보고요. 뉴스도 잘 보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지수를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미디어, 특히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공포감, 이런 것들을 지금은 매우 경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이제는 뭐 가까운 거니까. 뭐 과거라고 하기도 뭐한. 이렇게 시장에서 분명히 어떠한 강력한 신호를 주는 어떠한 이런 구간에서 공포 이야기가 나왔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순간 빠졌을 때 또 다른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공포는 좀 말이 좀 안 맞죠. 아무튼 이런 쪽은 확실히 분리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게임 관련해서 게임주 관련해서 종목들이 꽤 많이 이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종목들을 좀 일별해 보면 일단은 이렇게 볼까요? 놔두고 보면 게임주 관련해서 상한가 나온 것 상한가 근처까지 왔네요. 예. 거의 상한가 웹젠이 엄청 올랐고 위메이드 웹젠이 눈에 띌 정도로 좀 올랐고 펄어비스도 정말 오랜만에 잘 올랐고요. 그리고 넷마블 요 정도가 NC소프트도 뭐 적당히 좀 오르긴 했는데요. 게임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중국 게임 판호 발급을 개제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해서 게임주들한테는 이거 굉장한 수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 시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라고 해보면 펄어비스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에 한 5배 이상 만약에 판호가 개방돼 버리면 5배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매우 강한 어떤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 판호 관련해서. 근데 저는 저희가 바라보는 회사는 펄어비스입니다. 왜냐면 펄어비스는 이미 퍼블리싱 할 수 있도록 이미 개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 기대되는 게임 1위에 선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매우 괜찮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판호가 개방되면 국내 게임에서 벌어들이는 매출과 말이 안 될 정도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중국 시장과 지금을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매우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 관련한 어떤 테마주가 형성되었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전기차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전기차, 2차 전지, 지금은 게임주 쪽이거든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둘 다 미래 전망은 다 좋습니다. 근데 수소차는 다만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인 아주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많아서 시장을 정말 이끌어갈 어떤 대장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주도주가 되기에는 힘들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주도주가 되려면
외인이나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줄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수소차는 그러한 면으로 보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가 되기에는 2차 전지 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은 게임주 쪽 굉장히 파노 관련해서만 잘 풀린다면 저는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실 수 있겠더라고요. 아, 파노 하는데 파노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파노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중국에서 이제 게임을 서비스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경영 허가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경영 허가증. 그 다음에 CIP 허가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 비안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저작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게임을 제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또 게임 판호까지 또 있는 것이죠. 게임 판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게임을 일단 시작하려면 그 중에서 파노라는 것은 그럼 이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왜 파노라는 것이 이렇게 좀 걸리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파노는 예전에는 그 이름이 좀 깁니다. 중국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외국에서 수입되는 게임은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해야 돼요.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내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그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지화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이후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급이 되는 건데, 이것이 2018년도 3월 달에 파노 발급 기간이 중국 국가 신문, 그러니까 출판광전총국, 제가 혀가 좀 짧은 편이라서 여기에서 여기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중앙선전부로 이전이 되고 나서부터 그 외자 파노를 모두 다 중지해 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때가 3월 그죠? 2018년 3월 정도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2018년도 3월부터 해서 펄어비스를 한번 볼까요? 게임주들을 보면 3월 정도가 거의 이거는 펄어비스도 보면 거의 이 3월이 거의 고점이었죠. 근데 뭐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 일단 펄어비스는 그랬어요. 일단 확실히 제가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있었고 웹젠 웹젠은 조금 시기가 조금 웹젠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웹젠은 3월 달이 요때 3월 달이 요때였고 위메이드도 3월 달이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감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 파노가 딱 닫혔을 때 민감했던 애들이 뭐 웹젠이라든지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런 애들이었어요. 넷마블도 한번 봐볼까요? 넷마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넷마블은 그 전부터 좀 고점을 이루긴 했네요. 그쵸?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건 이런 정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웹마블, 위메이드, 펄어비스 얘네들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날짜가 자꾸 달라지는데요. 제가 이거 고정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250 정도 3월 달부터 보면 웹젠도 요 3월 요 언저리 3월
이때부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고 웹젠, 위메이드는 3월이 좀 지나서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펄어비스는 3월이 거의 고점이었었는데요. 이때부터 훅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면 약간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파노가 없어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같은 게임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파노가 없어도 게임은 서비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파노가 중요하냐면 그러나 이거 결론은 이거예요. 결제 수단. 그러니까 파노가 없으면 게임 안에서 결제 수단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직접적인 어떤 영업권을 그냥 빼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서비스 할 수 있지만 돈을 벌 수 없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무료로 개방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조금 헷갈려 하실 만한 게 뭐 퍼블리싱이라는 단어도 좀 많이 나오죠. 게임 용어로 듣다 보면 이게 뭐냐면 퍼블리싱은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만약에 직접 만든 어떤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게임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뭐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는 어떤 분야라고 보면 돼요. 게임 퍼블리싱이라는 단어는. 근데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이 중국 파노와 가장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던 애들이 펄어비스와 웹젠과 위메이드인데 이 파노 관련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분명 상승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파노의 어떤 과정은 현지화하는 과정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과정이 있고 이것 이후에 통과될 수도 있고 파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우 리스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는 한 반년 정도는 한 두어 달 정도, 한 1, 2분기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기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 꽤나 멋진 모습으로 나올 수 어떤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근데 얘네들 종목들을 보면 뭐 웹젠이든 위메이드든 뭐 펄어비스든 다 역배열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현재. 근데 잘 보면 이 차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에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실적에 대한 좋은 이슈가 생겼을 때, 얘네들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뭔가 기대감이 생겼을 때,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들을 매수하는 수급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수급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차트가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역배열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차트로서 어떤 패턴들, 흔히 뭐 이렇게 이동평균선들 이런 것과 무관하게 갈 수도 있어요. 한동안은. 다만 기대감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급락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안고 시작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그거랑 좀 유사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최근에 현대차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수소차 관련 그쵸? 정부 지원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쵸? 정부 지원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7조 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삼성동 건물에 대한 어떤 착공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바닥에서 거의 지금 한 30% 정도가 올라왔어요.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만큼
올랐는데요. 쉬지도 않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바로 먼저 돈부터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고요. 회사로부터 돈이 먼저 나가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단 감안하고 해야 돼요. 짧게 하겠다, 기술적으로 하겠다, 무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쪽의 이슈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액 투자자인 경우는 전 충분히 소액 투자자들은 가능하다라고 봐요. 시세의 어떤 트렌드에 의한 매매는 가능한데요. 좀 무겁게 비중을 많이 실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라든지 어떤 수소차 관련한 이쪽은 비중이 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변동은 굳이 끼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론되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기대감이 많아요. 그래도 혹시 게임주에서 가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게임주 중에서 뭐 변동이 덜 하다라는 거는 급등과 급락이 좀 덜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탄탄한 회사는 펄어비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웹젠과 위메이드보다는.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는 저는 SP오셀과 뭐 풍국주정 정도가 가장 괜찮은 회사, 재무제표가 기본이 깔려 있는 회사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생긴 회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쪽은 뭐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그런 대장주들입니다. 뭐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캠텍, 후성, 에코프로, 신흥, 일진, LNF 뭐 이런 것들이 될 건데요. 최근에 관심 있게 저는 보는 쪽이 대보마그네틱입니다. 대보마그네틱은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매우 매수하고 싶어졌던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만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회사는 오버행 이슈가 그렇게 신경 쓸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워낙 그 풀려 있는 유통되는 이 물량이 없어서 다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되는 회사이니까요. 거의 영업이익률로 봐서는 2차 전지에서는 꼭 관심 가져야 될 회사이고, 그다음에 유통 그 보호 예수 물량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월 달에 뭐 한 10,000주, 그다음에 뭐 내년이죠. 내년 2월 달, 내년 5월 달에 한 한 8만 주,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하도 풀려 있는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튼 이거를 생각하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신규 상장된 것들은 많은 물량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SP호텔이나 뭐 SP호텔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역시도 만약에 한다면 아주 소액 한 3%뭐 이런 정도 있죠. 3% 5% 정도로 뭐 혹은 내 물량 한 10% 정도로 정해놓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이면 해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파노 관련해서는 넷마블도 사실 좀 관심이 있긴 합니다. 제가 말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넷마블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좀 큰 회사를 본 거예요.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요 두 개를 본 건데요. 그러니까 넷마블의 어떤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나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요 정도가 가장 관심주라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고 항상 연초에는
계속 기대감에 의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만큼 이 기대감에 의한 실망이란 단어도 또 같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포라는 이야기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서로 맞지 않아요, 잘.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시고 이런 소음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지수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 보고 마무리를 하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레버리지로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로 보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라인이 요 라인이었습니다. 요 라인을 일단 이탈한 모습이에요. 코스피의 모습은. 그 다음에 코스닥의 모습도 거의 비슷한데요.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이탈했지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일단은 코스닥이 현재 시장에서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시장에서 훨씬 좀 더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중소형주 중에는 수소차와 전기차와 게임주들이 지금 현재 두각을 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올 어떤 가능성 있는 애들은 5G 관련한 애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